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71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큰 우주에서 제일 작은 쿼크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여정이 기네요. 벌써 3편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3편을 같은 내용을 3편까지 찍은 게 처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루하지 않으려면 재미도 있어야겠지만 내용이 좀 알차면 조금 지루함이 덜할 것 같은데 최대한 알찰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이 공부하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이 쿼크까지 1편, 2편 안 보셨다면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우선은 1편은 보셨을 테니까 대부분 안 보셨나요? 그렇다면 위에 보이시죠? 1편. 네, 1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1편은 봤는데 2편은 안 보셨다면 바로 여기, 네, 2편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셨다면 3편 가볼까요? 자, 원자 구조입니다. 지구 안에는 수많은 물체가 있고요. 수많은 물체는 수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 하고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이런 원자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는 리튬이라는 원자고요.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가벼운 원자입니다. 왜 세 번째냐? 이 빨강 알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빨강 알갱이를 우린 양성자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를 원자 핵이라고 부릅니다. 핵 안에 양성자, 쉬운 말로는 더하기 전기가 존재하고 있고요. 검은색의 알갱이, 중성자라고 합니다. 아무 성질도 없이 그냥 들어있다. 세상에 아무 성질도 없는데 핵 안에 들어있다. 과학자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들어있을까? 아무 힘도 없는데 여기서 왜 공간만 차지할까? 자연은 이렇게 필요 없는 알갱이를 왜 만들어 놨을까? 궁금해서 조사해본 결과, 잘 보시면요, 양성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하기 전기라고 했습니다. 일명 더하기 전기 3개가 이 핵 안에 있습니다. 더하기와 더하기끼는 서로 밀어내는 거 알고 계시죠? 밀어내는 힘을 좀 유식한 말은 아니죠. 그냥 과학단어로 척력이라고 부릅니다. 척력이 발생하는데 이 더하기 전기 알갱이들이 서로 도망가지 않고 모여 있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무슨 비닐봉지에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뭔가 풍선 속에 넣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도망 안 가고 붙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중성자라는 알갱이가 이 세 알갱이가 좀 모여 있도록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죠? 이 엄청난 핵 원자핵을 주변으로 빼기 전기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주에서는 모든 게 웬만해서 움직입니다. 태양도 움직인다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왜냐면 우주는 커지고 있잖아요. 우주는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구 안에는, 여러분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지구 안에 있는 물체들은 가만히 있는 물체는 유일하게 지구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물질이 이루는 이 원자들 안에서 전자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결국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 너무 작아서. 태양은 너무 커서 눈에 안 보일 뿐, 다른 은하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안 보일 뿐이에요. 결국 다 움직인다는 이런 규칙, 자연은 공통된 규칙을 가진다.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나요? 제가 갑자기 생각한 건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수소인데요. 수소 다 아실 거예요. 요새 수소 자동차 유명하니까. 수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가벼운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1번이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이런 수소들도 보면 가운데 이거 양성자입니다. 이 빨간 알갱이가 가운데 딱 하나가 들어있는데, 어떤 수소 원자는
양성자만 있고요. 어떤 수소는 양성자에 중성자 하나가 붙어 있고요. 어떤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들어있는 이런 수소도 발견한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수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성자보다는 양성자가 뭔가 큰 메인 역할을 하고요. 중성자 개수에 따라서 살짝 어떤 성질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개수를 세서 원자의 이름을 정한 겁니다. 이건 수소. 양성자가 2개 있으면 헬륨, 3개 있으면 리튬.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양성자가 메인입니다. 그럼 선생님, 전자는 뭐 3개, 현재 리튬 3개 있는데 하나 빠져도 되나요? 네, 빠져도 됩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메인은 양성자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건 일명 이제 수소의 친척, 어려운 말로는 수소의 동위원소,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 관계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원자입니다.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이제까지 원자가 제일 작은 알갱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가장 작은 알갱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안에도 무언가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추측, 계산 결과 알아낸 겁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는 쿼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로는 쿼크보다 작은 알갱이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쿼크가 제일 작은 알갱이입니다. 진짜. 네, 이제까지 배운 거. 제일 큰 알갱이는 우주의 거대 구조고요. 그쵸? 우주에서. 그래서 우리는 쿼크를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 부릅니다. 기본적인 단위. 그 다음에 쿼크를 소립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소립자라고 들으면 보통 학생들인데, 저도 그랬고요. 작은 입자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입자가 아니고요. 원소를 이루는 입자 중에 하나다 해서 소립자입니다. 원소의 소자를 씁니다. 원소. 네. 아까 엘리멘트 했죠? 아까가 아니죠. 2편에서 했죠. 원소를 이루는 입자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작은 입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면 당연히 작겠죠.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작은 입자를 쿼크라고 말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쿼크는요. 이제 빠졌네요. 어떤 쿼크는요. 철 원자 알죠? 철 알갱이보다 더 무거운 쿼크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다고 표현하기 애매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과학에서는 쿼크가. 그렇죠. 소립자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립자들의 종류입니다. 원소를 이루는 입자들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겠지만 원자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종류밖에 존재 안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작은 알갱이의 세계에서는 참 규칙이 간단하구나. 오히려 더 큰 우주나 막 은하들 세계에서는 복잡한 규칙을 따르는 것 같은데 원자 작은 세상에서는 규칙이 간단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쿼크를 찾고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고 이 쿼크 소립자들이 다양하게 서로 반응하고 작용하면서 수많은 반응을 낸다는 거, 수십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세계도 복잡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쿼크는요, 실험이나 예측을 통해 쿼크를 알아낸 거지 직접 본 게 아닙니다. 너무 작아서 본다는 건 좀 불가능하죠. 그쵸? 이해되시죠? 뭐 어떤 분이 학생들이 보통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원자를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죠? 안 보입니다. 원자도 안 보이는데 쿼크가 보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쵸? 너무 작아요. 아까 헬륨 원자 봤죠? 1m를 100억 조각 내서 그 중에 한 조각 크기인데 그게 어떻게 현미경으로 보이겠습니까? 진짜 첨단 네, 그런
현미경이 있지 않는단 말이죠. 자, 여기 소리자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크게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셔서 더 자세히 연구를 하시고요. 저는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소립자 중에서 여기 UCT, DSB 보이죠? 이 입자들을 우리는 쿼크라고 부릅니다. 쿼크는 현재까지 6종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 왜 원자 속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죠? 중성자 속을 실험이나 예측을 통해 알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D 보이시죠? 다운이라 부릅니다. 쿼크 이름이 다운입니다. 예, 큰 힘이 없어요. 다운 쿼크 2개랑 업 쿼크 하나가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는 더하기 전기는 다운 쿼크 하나랑 업 쿼크 2개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해낸 겁니다. 실험이나 예측을 통해서죠. 네, 신기하죠? 이런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쿼크는 또 무엇을 이루어졌을까? 과학기술이 더 발전이 된다면 그것까지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입니다. 이쪽 보이시죠? 이쪽 지금 주황색 부분 잘 보이진 않는데 이쪽 주황색 부분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과학은 좀 단순하게 접근하고 어렵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 쿼크들이 괜히 왜 모여 있을까? 모여 있다는 얘기는 어떤 무언가가 힘이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지 않을까? 이 쿼크들을 묶어주는 힘을 만들어내는 알갱이가 따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쿼크들을 엮어놓는 소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글루온, 뭐 포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찾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은 렙톤이 가렸네요. 네, 렙톤이라고 하는데 렙톤 입자들이 뭐냐면 조금 가벼운 소립자들을 묶어서 렙톤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이게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가벼운 입자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은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 바깥에 있는 입자는 렙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입자도 있답니다. 이름도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이쪽은 당연히 이쪽 입자들을 뭐 엮어주는 매개체, 뭐 이렇게 이런 입자들이다, 이제 예측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 기본 작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란색 보이시죠? 힉스 입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힉스 입자 조금 유명할 수 있는데 최근에 발견된 입자인데요. 힉스 입자가 뭐냐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죠? 저 찾아보니까 이런 소립자들 있죠. 이 작은 입자들은 거의 알갱이라 보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덩어리라고 보는 편이 많아요. 즉, 뭐 알갱이가 아니니까 뭐 질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질량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덩어리가 질량이 생긴다. 이런 질량을 만드는 무언가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립자들의 질량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상상도 안 되죠. 예, 정말 과학자들은 어디까지 추측을 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주에서 쿼크까지 여행 끝났습니다. 네, 여행 잘 하셨나요? 너무 오히려 더 어지럽거나 혼란스럽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큰 흐름을 알고 나서 작은 흐름을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이 산이 크게 봤을 때 무슨 모양인지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등산하게 되면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쯤이면 뭔가 있는지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예측을 해야 안전하기도 하고 좀 대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큰 흐름을 이해하셨고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더 이렇게 세밀하게 찾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도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미처 몰랐던 걸 알게 되고요. 뭐 새로운 영어 단어도 알게 됐고 정확한 구분, 이게 구분, 단어의 구분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는 거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학생분들도 그렇고 뭐 대부분 공부하는 분들이 정리를 하기보다는 대부분이죠. 다는 아닙니다. 정리를 하기보다는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 문제집, 책을 찾는 편이죠. 남이 정리해 놓은 거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서적이나 문제집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 보던가, 나는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은데 라는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요.